자, 여러분들 11일 화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미국장을 보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야, 이게 얼마 만에 이렇게 급락을 했는지 무려 나스닥이 마이너스 4% 하락을 했고요. 그 중에서 테슬라는 하루 만에 마이너스 15% 급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미 증시 보면서 미국 투자하고 계신 서학개미 분들도 이제는 정말 자포자기 상태가 됐다. 도저히 이제는 못 버티고 떠난다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지고 있고요. 또 그걸 보고 우리 국장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야, 우리 오늘 국장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게 웬걸? 생각보다 우리나라 참 잘 버티는데? 이렇게 좀 느끼셨을 겁니다. 보시면은 시초가는 그래도 마이너스 2%로 시작을 했어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거의 마이너스 2% 근처에서 시작을 했는데 종가는 그래도 마이너스 1% 정도 내외에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거의 다 회복을 했죠? 생각보다 굉장히 잘 버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전히 수급은 좋지 않아요. 오늘도 외국인이 한 3,6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선물도 꽤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선물은 6,000억 정도 매도, 주식은 3,600억 매도하면서 여전히 매도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미국장에 비해서는 잘 버틴다 이거지. 그러면 왜 잘 버틸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너무 공포가 정말 좀 극에 달한 좀 그런 시장인데 이 와중에도 잘 가는 종목이 있나? 또는 이 와중에도 계속 좋은 기회를 줄 만한 곳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미국장 급락한 이후 경기 침체, 다시 아래 공포가 왔다. 리세션 이런 얘기 나오면서 경기 침체 올 수도 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관세를 이렇게 좀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이유는 나중에 미래를 생각했을 때 우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야, 단기간에 충격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정말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경기 침체 충분히 올 수 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지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좋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트럼프가 그래도 계속 주가를 방어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더 발작이 나왔던 거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계속 또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니까 유럽에서도 굉장히 지금 불매운동, 테슬라 불매운동 이런 것들을 좀 공격을 받고 있죠.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도 좀 얄미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트럼프랑 같이 이제 여기저기 관세 때리고 다들 세계를 지금 괴롭히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괴롭힘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뭐라도 복수를 해야겠다. 우리도 관세에 이제 맞불 대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는 미국 제품을 사지 않는 거. 자, 100% 사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당장 없어도 그만인 거. 그죠? 사치제. 대표적으로 이런 자동차 같은 거에 있잖아요. 왜냐면 다른 대체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브랜드 사면 되거든. 야, 테슬라 사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니까 유럽에서도 굉장히 판매량이 급감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정말 그래서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테슬라가 급락을 하는 데는 그만한 좀 이유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산 제품들도 이제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이 더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근데 물가는 또 안 잡혀.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제 진짜 경기 침체 이제 진짜 무서운 것이 왔다. 라고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 패닉셀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4%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고요. 이게 한 8개월 만이라고 하던가 굉장히 자주 나오지는 않는 수치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경기 침체를 불사하고도 나는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적당히 하다 말겠지라고 했던 거를 좌절감에 공포 심리를 굉장히 자극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이제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GDP 성장률을 기존의 2.4에서 1.7로 낮췄다고 합니다. 대폭 낮춘 거죠. 한마디로 올해 GDP 성장률인데 그거는 그만큼 트럼프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날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거 좀 영향이 있겠는데 그래서 GDP를 이렇게 많이 낮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 지지율도 높고 어떻게 보면은 완전 이제 대세야. 그러면 지금 위험한 것들을 빨리 해야 돼. 왜냐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임기 한 2년, 3년, 4년차 될수록 힘이 점점 빠지고 다음 정권에 대한 다음 그 대통령 후보에 대한 약간 이런 것에 또 힘이 실리기 때문에 하려면은 하기 좀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좀 뭔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과감하게 관세를 한다던가 뭘 이제 정책을 펼칠 때 초기에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가 집권 초기에 일종의 빅베스를 지금 단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초기에 이렇게 빅베스를 해버리면 일단 위험한 거를 다 질러. 그리고 만약에 정말 경기 침체가 좀 세게 와. 그러면은 살짝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어떻게? 야, 전 정권 바이든이 이상한 짓을 했으니까 우리 지금까지 힘든 거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초기에 위험한 것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 침체, 공포에 나스닥 계속 하락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아마 우리나라 국장이 좀 잘 버틴 이유, 마지막에 좀 상승을 잘 한 이유도 미국장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일부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또 해석을 해본다면은 미국장이 반등을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국장은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또 엇박자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또 악재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여기저기 다 관세를 때린다고 협박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보면은 캐나다에서는 전기료 25% 올린다. 미국한테 수출하는 이런 또 에너지를 전기 요금의 25% 할증을 하는 보복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물가가 살벌한데 에너지 가격까지 오른다? 그럼 미국에 있는 서민들은 정말 정전 위기까지 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추가로 또 유럽은 미국의 관세 위협에 항생제 등 의약품에 대응을 하겠다. 야, 우리도 우리라고 해가지고 무기 없는 거 아니야. 테슬라 거 안 살 거고 너네들 꼭 필요한 것들 이런 필수 의약품도 나는 관세를 올리거나 뭔가 수출 제재를 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협상을 벌여오는데 이제 뭔가 성과가 없어서 이제 맞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필수품이다. 그거 가지고 협박을 한다. 그러면은 약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 약간 인도적인 거, 인도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이렇게 각국 나라들이 맞불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여기저기 공격한 것들이 결국엔 돌고 돌아서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미국 증시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갔죠? 서학개미 분들, 너네들 지금까지 뭐 하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지금이라도 빨리 미장 와라. 라는 소리가 최근에 한두 달 정도 동안에 쏙 들어갔습니다. 미국 증시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이런 거 있을 줄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이런 얘기가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한 가지 예로 이거 한번 볼까요? 차트? 이게 여러분들 무슨 차트인지 아세요?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가장 핫했던 우리나라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바로 테슬라입니다. 오늘만 이게 15%짜리 어제죠? 이제 하락 빔을 맞은 거고 이때 가격이 언제냐? 바로 트럼프 당선되기 전 가격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매수하신 분도 있죠. 트럼프 대세다, 일론 머스크 대세다, 이제 끝까지 가보자 하시는 분들, 다 매수했던 분들, 무한 물타기 하면서 막 무조건 간다 매수하셨던 분들, 지금 요 한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매수하셨던 여기 전부 다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도 좀 살벌하다. 타이밍 잘못 잡으면 정말 고생하는 건 똑같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이게 무려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55%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차트 한번 정말 미국장도 살벌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는 좀 반등이 여기 지지라인까지 거의 다 온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도 한 200달러 선 초반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차트도 한번 미국 증시 꼭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분위기 파악을 하면서 국장 또 대응 전략에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자, 그다음 추가적인 뉴스는 미국 에너지 장관 알래스카 LNG 사업 요즘에 이것 때문에 철강주들, 그다음에 천연가스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LNG 이런 종목들 나쁘지 않았죠? 보시면은 진심인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참여를 언급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이게 말들이 많았죠? 야, 사업성이 없다. 그거 괜히 돈만 뜯기고 정권 바뀌면은 그냥 낙동과 오리알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에너지 장관이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에. 그래서 보시면은 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대출 보증을 하고 완전 최저로 대출을 해주든 어떻게 해서든 이제 지원을 해줄 테니까 같이 좀 잘해보자. 우리 이거 좀 이번에 좀 진심이야. 이런 식으로 좀 시그널을 보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죠. 아무튼 요거 알래스카 LNG 관련된 또 철강이나 이런 쪽도 아무래도 계속 후속 뉴스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보면은 로봇도 굉장히 강했는데 유리기판도 좀 심상치 않게 미국에서는 브로드컴 다 뱉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리기판 애들이 안 빠져.
오늘도 오히려 개파락하고 플러스 전환을 세게 했거든요. 필옵틱스 보시면은 개파락 마이너스 5% 했는데 종가는 10%야. 플러스. 굉장히 또 급등을 했고, 그 외에도 뭐 캠트로닉스도 플러스, 한빌레이저도 플러스. 유리기판 쪽이 쉽게 꺾이지가 않습니다. 유리기판이 왜 이렇게 잘 버티지? 라고 본다면은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유리기판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역시 발열 문제입니다. 예전에 블랙웰 칩 생산을 하면서 약간 지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연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품이 구동될 때 고열이 발생하는 돌발 변수 때문에. 그럼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리기판으로 가야 된다. 왜냐면 피곤하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유리기판이나 뭐 액침 냉각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시생산 임박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은 이런 뉴스들 때문에 조금 다른 매매할 것도 없고 돈 갈 데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그래, 오늘은 여기다, 아니면 당분간 여기서 트레이딩 해야겠다, 그런 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좀 매매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루 새 시총이 189조가 증발을 했죠, 테슬라가. 그런데 이거를 좀 의식해서 그런가요? 트럼프가 내일 차 뽑으러 간다, 나 내일 테슬라 차 뽑으러 갈 거야, 우리는 이거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마치 뭔가 구매를 약간 촉진하는 듯한 대통령이 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SNS에 썼다고 합니다. 나 내일 차 뽑으러 갈게, 우리 다 같이 테슬라 사자, 이러면서 머스크에 대한 신뢰, 지지의 징표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너무 하락폭이 해도 너무 좀 가파르니까 이 정도로 해외에서 불매가 좀 강하게 이루어질 줄 몰랐던 거죠. 트럼프가 조금이라도 진화를 하기 위해서 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누가 봐도 주도주는 로봇주였습니다. T-로보틱스 호재 나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업을 한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클로봇도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잠깐만, 시장이 매매할 것도 없고 미국장도 불안한데 갑자기 로봇주들이 난리네? 야, 그러면 로봇이다 하면서 여기저기 로봇주들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로보티즈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도 6%, 전체적으로 다 오른 건 아니지만 좀 순환매가 로봇 쪽에서 나쁘지 않게 들어왔다. 레인보우도 개파락을 꽤 했는데 30만원 선에서 거의 보합까지 회복을 하면서 낙폭 가대에 따른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봇주에도 또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로봇 뉴스가 나왔습니다. AI 로봇 아틀라스 개발 박차를 하고 있고 정의선 체제 힘 싣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올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가 4조 정도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몇 년 내로 이거는 뭐 20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로봇 쪽이나 이제 현대차나 관련된 밸류 체인이나 지분 가치 상승이나 좀 가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뭐 관련이 있는 클로봇 종목이 부각이 된다, 이러면서 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다시 슬슬 로봇 쪽으로 수급이 좀 돌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현대차가 결국에 연말까지 기술 완성도를 높여서 현대차 그룹의 국내외 생산 공장에서 시범 운용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서 28년부터는 상용화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엄청 멀지 않은 미래거든요. 3년 뒤니까? 그러면 3년 뒤에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 AI 로봇 이런 것들이 나와서 공장에서 차를 만드는 거야.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현대 기아차 그 노조분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 힘이 좀 약해지려나? 물론 단기간에 다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차를 두고 이 로봇이 만약에 점점 많아지면 애초에 로봇을 투입하지 마라 이러면서 또 파업을 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건 잘 제가 모르는 내용이니까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비트코인도 8만 달러 선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8만 달러 이탈이 나오고 7만 7천 이렇게까지 하락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트럼프 랠리에서 트럼프 리스크다 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트럼프가 원래 비트코인의 대통령이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코인 투자자분들이 트럼프를 엄청 좋아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 트럼프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이 빠지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8만 달러 붕괴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가상자산 서밋 실망감도 있었고, 관세 전쟁 때문에 위험자산 투자 심리 위축이 결국에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까지 연결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투매에 동참을 하고 있다.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과연 지금이 기회일까? 아니면 아직 그 공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발바닥 멀었어. 지금 바닥은 아직 뭐 허벅지 무릎도 안 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야,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왜냐면 올해만 봐도 고점 대비 지금 10% 넘게 하락을 했잖아. 1년 동안 뭐 계절성을 봤을 때 이게 15%, 20%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그렇게 자주 오진 않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좀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주요 이슈들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또 돈이 들어오는 곳, 또 기회가 있는 곳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만 봐도 로봇 쪽 굉장히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철강 쪽 또는 이제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오전에 뭐 포스코 인터가 물론 종가는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지만 시작하자마자 뭐 플러스 6%까지 막 상승 빔을 쏘기도 했거든요. 보시면은 기관 쪽 수급도 계속 사 모으고 있고, 그래서 이런 쪽 포스코 그룹 및 철강, LNG 프로젝트 관련된 모멘텀도 완전히 끝났다라고는 볼 수는 없고, 그다음에 로봇이 제일 강했고, 말씀드렸다시피 유리기판, 유리기판에서도 단기 또 차익 실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흐름이면은 충분히 연속성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열이 문제라면은 유리기판도 있겠지만 한 번씩 또 액침 냉각도 테마성으로 반짝반짝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쪽에서 관심 있게 트레이딩이 아마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방산 쪽까지, 방산도 보시면은 뭐 하나 시스템, 하나, 뭐 현대 로템 전체적으로 추세가 아직까지 또 견고합니다. 또 추가적인 조정이나 눌림 이후에 한 번 더 또 다음 지지선에서 반등 시도해 볼 수 있는 차트인 것 같아서 방산 쪽까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주는 완전히 무너진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차트들이 막 끝났다 이건 아닌데, 생각보다 이제 주도주급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잠잠해지고 안정을 찾으면 그때 한번 순환매가 들어올려나 조금 좀 애매한 상황이다. 하지만 뭐 차트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로 본다면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긴 한데 우크라이나 재건은 손이 잘 안 나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플러스 알파 개별주 위주로 본다면은 개별 호재가 붙은 이제 바이오 종목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대화제약이나 대봉 LS 이런 종목들 개별주 형태로도 수급이 들어왔었고, 또 뭐 사료나 뭐 곡물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있긴 한데 이런 애들은 너무 가볍고 테마성으로 좀 장난치는 것 같아서 보실 분들, 좀 빠르게 트레이딩 하실 분들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틀로 한번 잡아본다면은 로봇, 유리기판, 철강, 방산, 개별 호재 붙은 바이오, 뭐 이 정도 개인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어떤 거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댓글에 좀 참여해 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보고, 사람들이 이런 거 보는구나, 나도 해볼까? 아니면은 나는 도망쳐야지, 그렇게 참고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댓글 참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시장이 어려울수록 어떻게 보면은 다시 객관적으로 시황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좀 냉철하게, 공포에 질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좀 냉철하게 좀 기회를 찾아보려고 좀 하는 것들, 단순하게 내가 최근에 손실봤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또 막 여기저기 괜히 막 들쑤시면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거의 부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돌아간다, 급할수록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시장을 보고 분석하시면서 다시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고 대응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다시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